반갑습니다. 정대현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의 단위는 비트입니다. 정보의 최소 단위는 비트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요. 바이트가 모여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와 같은 단위로 점차 확장됩니다. 정보의 그 최소 단위는 비트이지만 현재까지 사용 가능한 정보의 단위는 요타바이트까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그래서 PEGY를 합쳐서 PG라고 상기를 하시면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각각의 단위에 있어서 우리가 비트, 바이트, 요타바이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사용해 온 이러한 정보의 단위로서는 더 이상 이 빅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한계에 봉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 도량 형국에서 새롭게 두 가지 단위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10의 27승인 론나 바이트, 그 다음에 10의 30승인 퀘카 바이트까지 현재 만들고 있다는 거죠. 2022년부터 정식 사용한다 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정보 단위를 사용하는데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론토는 10의 마이너스 27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퀘토는 10의 마이너스 30승이 되겠죠. 이처럼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를 시작으로 이제 요타바이트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한계에 봉착해서 퀘카바이트까지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처리 순환 과정이라 되어 있죠. 우리가 빅데이터, 즉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먼저 추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또는 기업에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첫 번째 빅데이터 처리의 순환 과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웹이나 또는 기업의 데이터를 추출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추출을 하고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한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각화, 그 다음에 예측, 끝으로 기업에 적용하는 순서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제 실습을 하게 될 이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중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업, 활성화, 전략 등이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좀 부각이 되어 있죠. 이처럼 빅데이터 프로그램인 R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각화 기법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많은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이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시각화 기법이 뛰어나다. 어쨌든 이 PPT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추출, 저장, 분석, 시각화, 예측, 적용의 순환 과정을 밟는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관련 어떤 그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 단골 메뉴로 늘 출제되고 있는 문제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빅데이터를 왜 실시하느냐는 거죠. 우리 기업의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미래의 어떠한 패턴을 찾아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예측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빅데이터를 실시하는 이유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빅데이터의 정의가 나옵니다. 빅데이터는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막연하게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실 수가 있죠. 먼저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하는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량의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도 있고 반정형 데이터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오른편에 보시면 정형화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엑셀입니다. 또는 액세스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엑셀이나 액세스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조화가 잘 되어 있죠. 정해진 틀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것은 정형화 데이터 또는 구조적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있죠.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이다. 그리고 통계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는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정형화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반정형화. 즉 한글이나 우리가 워드 데이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또는 텍스트 파일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정형 데이터에 비해서는 구조화가 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간단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쉽게 통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끝으로 비정형화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또는 완전히 비구조적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상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영상 또는 사진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처럼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서 형성된 데이터로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우리 이 상용 문구들을 쓰죠. 또는 뭐 함축적인 데이터 또는 이상한 어떤 그 뭐 이모티콘이라고 할까요?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할 때에는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는 당연히 분석을 할 수 있고요.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다? 바로 이 비정형 데이터에 맞춰져 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바로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쉽게 분석이 될 정도로 컴퓨팅 능력이 향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당연히 정형, 반정형을 포함한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러한 그 비정형 데이터 부분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요,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정형 또는 정형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제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빅데이터에서 상당한 부분, 즉 7, 80% 정도는요,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꾸는 정제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에요. 앞으로 더더욱 이 컴퓨터 능력이 발전한다고 하면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도 바로 정형 데이터로 바꿔줄 수 있는 뭐 이런 기술까지 발전이 되어 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 하면 무슨 뜻이죠? 채굴한다는 의미죠. 캔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연상해 보시면 바로 채굴하는 겁니다. 그죠?
정보를 채굴한다. 데이터를 채굴한다. 그래서 마이닝이라고 하면은 캐내는 과정. 즉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우리가 과거 여러 데이터, 그게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이든 간에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채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의 종류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우리 교재에서는 현재 4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소셜 마이닝, 리얼리티 마이닝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마이닝을 살펴볼까요? 자,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닝 할 때는 일단 유익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그 정보를 어느 정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 품질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또는 반정형 또는 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웹 마이닝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이 검색 엔진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 분석에 활용하면은 웹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셜 마이닝이 나오죠. 자, 여러 데이터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상관관계, 즉 매출액과 광고비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실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 즉 일정 패턴을 찾자는 거죠. 우리가 앞서 언급되었지만 빅데이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실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죠? 폐렴과 뭐 코로나와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등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했을 때에는 소셜 마이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현실 마이닝이 나오죠. 현실 마이닝. 휴대폰, GPS 등을 통해 사람의 이동 경로 및 행동 양태 등을 추론하는 기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GPS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동 경로 등을 다 역추적할 수가 있죠. 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실제 기업에 적용하는 마이닝 기법은 현실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의 구성 요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걸 몰라도요. 빅데이터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라? 4V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3V가 강조되었어요. 근데 value라고 하는 가치를 추가해서 최근에 빅데이터로 하면 4V라고 하는 용어로 대변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규모가 나오죠. 양, 즉 빅데이터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첫 번째는 데이터 양이 중요해요. 우리가 작은 양의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까지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데이터 양이 아주 방대한 경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자. 두 번째, 속도가 나옵니다. 자, 이 velocity라고 하는 이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실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학술 용어로서 사용된 지는 굉장히 오래돼요. 왜 그런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최근에 들어서 이슈화 됐을까? 바로 이 컴퓨팅 능력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속도가 안 되었어요.
지금은요, 아무리 방대한 양의 데이터더라도 엔터 치면은 결과 바로 도출돼요. 근데 과거에는요,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 30대를 병렬로 다 연결해가지고 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면은요, 한 달 뒤에나 결과 나와요.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표현 안 한 이유는요, 바로 이 속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다양성이라 되어 있죠.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4V의 일환으로 표기를 합니다. 네 번째가 가치라고 되어 있죠. value입니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할까요? 앞서 순환 과정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미래 예측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적용, 즉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럼 적용해서 무엇을 창출할 것이냐? 바로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고객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객의 어떤 불만 소리 또는 SNS를 통해서 실제 우리 기업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수익이 되었던 또는 고객 니즈 충족이 되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는 겁니다. 복잡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실제 빅데이터는 통계 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 통계 툴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빅데이터의 개념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플랫폼 하면은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정거장이죠. 예. 기차역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케팅의 영역에서 이 플랫폼의 정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마켓플레이스 정도로 정의를 합니다. IT에서 이 플랫폼을 정의할 때는요, 바로 앱 구동의 기초가 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쉽게 접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 플랫폼의 IT 사전적 정의는요,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은 뭘까?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어플, 그죠? 어플, 애플 또는 애플리케이션. 바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잘 아시죠? 다음에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들을 상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은 하드웨어 하면은 뭐 CPU나 메모리 또는 뭐 프린터기부터 해서 주변 장치까지 다 포함하죠. 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마우스나 모니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플랫폼과 구분해서 익혀야 될 용어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인터페이스라고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와 앱 여러 가지 어플이 있죠. 그 소프트웨어 실제 구동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장치가 뭐겠습니까? 터치스크린 방식, 손가락이죠. 그죠? 사람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손에서나 피부에서 나오는 이 자기장을
인터페이스로 활용을 해서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꼭 숙지를 하고 이 네 가지 인터페이스 포함 5가지를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기술 요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섞어놓고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플룸, S4, R, 맵 리듀스 등을 보기로 주고 이 중에서 실시간 분석 플랫폼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데이터 수집은 플룸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분석 플랫폼에는 S4와 스톰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자, 실시간을 발음을 하면은 S로 발음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하면은 S로 발음되는 S4와 스톰 딱 이것을 서로 연계시켜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당 분석 실행한다는 것은 맵 리듀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다? 데이터 마이닝 통계 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R은 결국은요 통계 툴이에요. 근데 어떤 통계 툴이다? 바로 앞서 살펴본 데이터 마이닝 통계 툴이에요.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어떻게 구분할까? 실제로 데이터 마이닝 영역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으로 조금 확장되었을 뿐이에요. 비슷한 용어입니다만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은요. 바로 데이터 마이닝 통계 툴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기업의 목표는 뭐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앞에 수식을 하나 덧붙여 봅시다. 최고의 또는 최대 이익 창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앞에 하나 더 붙여볼까요? 지속적 수익 창출.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 좋아요. 단순하게 어떤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기업은 영속성을 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속적 이익 창출 또는 최대 이익 창출 등과 같은 표현으로서 기업의 목적, 경영의 목표를 제시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할까? 가치 창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페타바이트급 이상, 페타바이트급 이상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실시간 분석 통계 툴 뭐가 있었습니까? S4와 스톰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R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실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현재 어디까지 배송이 되어 있고 내가 몇 시쯤에 내가 주문한 상품을 받아볼 수 있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새로운 흐름, 패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은 했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왜 할까? 미래 예측이라 했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업에 있는 방대한 양의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과거 이 빅데이터의 일정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은 새로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년도 한 해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달 또는 내년에
우리 기업의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 가능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 데이터죠. 그죠?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빅데이터의 목적이 된다. 네 번째, 시각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R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서 그죠? 우리 시각화를 시켜줬었죠. 이처럼 R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각화 기법이 여타 솔루션에 비해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종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한다? 가치 창출입니다. 그 가치가 고객의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지 또는 이익 창출, 지속적 이익 창출이든 최대 이익 창출이든 어떤 가치를 실현시켜 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 목적을 실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정보의 최소 단위는 뭐다? 비트였죠.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로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위가 뭐였습니까? PEGY, PG였죠. PG라고 기억을 하시면 쉽게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로 점차 정보의 단위가 확장되고 있다. 자, 정보의 빅데이터의 순환 과정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했죠. R이 되었던 파이썬이 되었던 여러 솔루션을 활용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럼 추출한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저장해야 되죠. 그 다음 분석을 실시합니다. R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화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한다? 미래 예측이었습니다. 종적으로는요, 어떤 목적? 즉,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의 정의에 관한 퀴즈입니다. 종국적으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또는 비구조적 데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빅데이터가 분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꾸어주는 정제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의 종류 4가지가 제시되어 있었죠.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 자, 여러분들 실제 객관식 문제에 나올 때요. 여기에 기술된 내용을 잘 보세요. 텍스트 데이터에서 새롭고 유용한 찾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무슨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뜻이죠. 다음은 여러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 즉,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요. 무슨 마이닝이다? 소셜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빅데이터면은 반드시 4V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된다 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빅데이터에서 추론되겠지만 데이터의 양이 커야 된다. 그죠? 양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속도가 빨라야 빅데이터 분석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다양성과 가치라고 하는 표현을 합쳐서 4V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죠. 앱 구동의 기초가 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총칭 뭐였습니까? 네, 플랫폼이었죠. 그 다음에 앱, 어플, 애플리케이션을 한글로 표현하면요, 네, 응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장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했죠. 자, 실시간 분석 플랫폼 S로 발음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S4와 스톰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 통계 툴을 한마디로요, 바로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오픈소스인 R이 있었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은 바로 가치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쓸 정도의 데이터는요, 페타바이트급 이상.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은요, 바로 실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어야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자, 다음은 데이터와 정보의 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IT에서 쓰는 용어인 데이터와 정보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혼용해서 쓰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데이터가 정보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정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한다는 표현 안 쓰죠? 정보 검색한다 쓰죠? 그죠? 데이터들이 모여서 정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이라 돼 있죠. 의미 있는입니다. 의미 없는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단순한 사실들의 집합을 데이터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성적 A는 80, B는 90, C는 100 뭐 이렇게 돼 있다면요. 이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한다? 데이터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적 데이터죠. 그 다음 정보라고 할 때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정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해석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가진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데이터는 성적이라고 하는 데이터는요, A 80, B 90, C 100 데이터죠. 근데 이 학생들 중 1등은 C라고 제시를 했다면요, 그것은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어떤 의미, 즉 성적, 가치, 1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정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데이터와 정보는 엄연히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익혀봅시다. 그러면 앞서 이제 데이터와 정보를 구분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소스 데이터 또는 로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가공되지 않은요, 그냥 의미 있는 데이터 그 자체라고 하는 거죠. 성적 데이터 그 자체를 실제 데이터라고 표현을 한다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 용어죠.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 또는 정보에 대한 정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파일, 즉 성적 파일의 위치, 크기, 소유자, 허가권 등에 관한 정보를 또 담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워낙 컴퓨팅 능력이 뛰어나서 의식을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실제 데이터라고 할 때는요. 그 수많은 기업 데이터들 중에 어떻게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차이 나요. 기업의 데이터는 굉장히 방대하죠. 대학 생각해 보세요. 대학 전체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 성적 파일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몇 등 또는 나의 성적이 어느 정도일까를 검색한다고 했을 때 바로 검색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어야 돼요. 즉 A 학과 B 학생의 성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빠른 속도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메타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학생들을 분류를 했겠죠. 예, 학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거고요. 또 그 학생들의 성적 단위가 다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즉 그 학생에 속한 과 성적 순위가 들어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를 또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로 바로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쿼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바로 몇 등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한 조직의 응용 시스템을 공용하기 위해서 통합 저장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는요, 서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조직, 한 기업 또는 한 개의 대학에서 모든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바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관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서버라고 하는 이런 큰 대용량의 컴퓨터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한 조직의 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서, 공용하기 위해서 통합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왜요? 데이터가 분산 관리될 때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데이터가 정보로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데이터는 반드시 통합 운영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이 빅데이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거기에 그렇게 통합 관리하는 이유는요. 바로 쉐어,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지금까지 기업의 데이터가 만약에 분산 관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데이터 품질의 저하가 초래됩니다. 공유가 안 되죠. 생산부서 따로, 판매부서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요. 시너지 효과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 돼요. 자, 뒤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네 번째, DBMS라고 표현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를 써서 DBMS라고 표현합니다. 즉, 앞서 설명된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DB라고 표현해요. 데이터베이스. B는 참고로 대문자를 썼죠. 이 DB, 즉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에 또는 대학의 서버에 아무나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나 접속할 수 있으면요. 데이터 관리 어렵죠. 따라서 허가권, 즉 인증받은 사람만 접속할 수 있게끔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통제 가능할까? 바로 DBMS를 통해서 가능해요. DBMS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지리어, 즉 쿼리를 통해서 또는 SQL 등의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서버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접근 허가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요, DBM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로 데이터,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DBMS와 같은 용어들을 서로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수작업 처리 시스템과 파일 처리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수작업 처리 시스템. 과거의 데이터 어떻게 관리했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쓰고는 있습니다만 종이로 관리했죠. 바로 파일철을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컴퓨터 출현 전에 바로 이 문서함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종이 형태로, 문서 형태로 관리를 했겠죠. 수작업 처리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면서부터는 파일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로 활용한다. 근데 과거에는요, 바로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전에는요, 부서별로 관리했어요. 즉 생산부서, 영업부서 따로 각각 부서별로 이 파일을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단점이 딱 발생하죠. 공유가 안 됩니다. 그죠?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정보 품질의 저하와 처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생산부서, 판매부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 품질의 저하, 그러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통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생산부서에서 필요한 시스템, 영업부서에서 필요한 시스템, 필요한 파일들을 각각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생산부서에서도 영업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도대체 우리가 만든 제품이 얼마에 팔려 나가는지에 관한 정보 필요하죠. 근데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정보 품질의 저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까? 바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합니다. 앞서 물론 언급을 했었죠. 통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 자, 상호 관계가 있는 자료들을 하나의 통합된 저장소에 논리적으로 저장한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가 중요할 때는 통합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통합을 시켜서 우리가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바로 서버죠. 이제 다시 이제 뒤에서 상세히 언급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표현합니다. 서버 또는 통합 전산망,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논리적으로 저장하다, 논리적으로 저장한다 돼 있죠.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영업부서에서는 주식회사 ABC라고 파일 관리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동일한 회사에 대해서 생산부서에서는요, 그냥 ABC라고 표현했다고 합시다. 각각 분리 저장되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전산 시스템을 통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회사 ABC와 ABC는 별개의 회사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따라서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은 이 두 개가 같은 회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따라서 주식회사 ABC가 되었던 그냥 ABC가 되었던 통합해서 하나의 논리적으로 논리적 방법으로 저장을 해 두어야 비로소 데이터로서 가치를 지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데이터, 빅데이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익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을요 잘 학습을 반복해서 하시고요.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 시험 문제에 거의 단골 메뉴로 다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들이니까요. 꼭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